고소 취하의 의사만 딱 받아낸다면 얼마든지 이제 수사가 중단되고 전과나 이런 것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인터넷은 자유의 바다라고 하던 말은 이제 옛말이 됐죠. 내가 했던 말, 설령 그것이 이제 인터넷의 익명의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제 고소를 받으셨거나 고소가 예정되는 경우에 무조건 게시글 삭제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을 특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게시글 주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사이트에서는 특히 댓글 자체를 향한 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해당 링크 주소 그리고 댓글 캡처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 제공을 요구해서 작성자 등을 특정하게 됩니다. 물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소의 대부분은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댓글 캡처만 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본래 작성된 댓글이 삭제돼 버리면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런 자료가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수사기관에 이미 다 제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혹은 작성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게시글 삭제의 좋은 점은 게시글을 삭제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지만 이후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신속한 삭제가 이제 명예훼손 행위나 그 모욕 행위를 인지하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해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불리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명예훼손 건의 경우에는 구속이나 이런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다고 도주 우려나 이런 게 인정되지도 않고요. 또 이제 자기가 쓴 댓글이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게시글의 주어를 좀 비트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내가 댓글을 썼는지 혹은 누구를 상대로 내가 게시글을 썼는지 수사 절차상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연예인을 상대로 내가 썼다. 대부분의 댓글에는 거기다가 연예인 땡땡땡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주로 이제 그 연예인의 기사나 관련 게시물의 댓글의 형태로 달게 되다 보니까 주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작성한 게 다른 사람이다. 혹은 이 댓글들의 세태를 보고 내가 조금 안 좋게 보여서 자중해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주지하려는 차원에서 댓글 작성자를 향해서 한 말이다. 연예인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진술이 의외로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작성한 댓글이 다른 댓글에 덧붙여 달린 대댓글 이런 경우라면 더욱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악플이 가득 달린 이제 연예인 관련 기사 댓글 중 하나에 유사한 내용의 대댓글을 다른 사안에서 해당 댓글 작성자를 비판할 목적이라고 주장해서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요. 또 모욕죄는 친고죄인데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소 취하의 의사만 딱 받아낸다면 얼마든지 이제 수사가 중단되고 전과나 이런 것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보면은 협의의 여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는 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것처럼 보인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명예훼손 처벌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손해배상까지 추후 좀 예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면하면서 손해배상만 해주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이나 합의 여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떤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대놓고 나는 뭐 합의 없다 이렇게 공언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합의 여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혼자서 생각하시거나 막 안달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로부터 명예훼손 혹은 모욕 고소를 당했을 때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